돈봉투 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돈봉투 보도가 가짜 뉴스라며 기자들을 고소했다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핸드볼 리그 도전기를 담아내 감동을 줬던 MBC 충북 다큐멘터리 퍼펙트 슛이 영화로 제작돼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돈봉투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라면서 기자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정 전 부의장의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정 전 부의장이 청주의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과 선물 등을 받고 청탁을 해결하도록 도와준 혐의입니다. 지난 2월 MBC 충북 보도를 통해 돈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정 전 부의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을 보도한 MBC 충북과 충북인뉴스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에 제가 단호히 거절했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줬고 또 적법하게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 마타도와 이 나쁜 가짜뉴스는 이거는 우리 청주에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경찰이 정 전 부의장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선거 기간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돈봉투를 실제로 받았는데도 오히려 기자들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 전 부의장이 MBC 충북을 상대로 낸 언론중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언론중재위 충북중재부는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정 전 부의장은 공적 인물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마구잡이 고소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면서 경찰의 무고 혐의 적용을 환영했습니다. 다른 기자들 또는 언론사 전반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사를 쓰면 고소당하겠지, 고발당하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검열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정 전 부의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기자 2명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봉투 수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충북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충북 북부 지역인 제천과 단양, 충주, 음성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옥천과 영동을 제외한 충북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으며 내일 오전 6시에는 옥천과 영동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 오전까지 50에서 100mm, 북부 지역은 150mm 이상입니다. 괴산댐 유역의 호우특보 발효로 괴산 수력발전소가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현재 댐 수위는 130m 이하로 수문 7개를 개방해 초당 최대 100톤을 방류 중인 가운데 기상 상황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댐 정상부에 물이 넘치는 원류 현상을 막기 위해 위험 상황이 닥치면 괴산댐 수문을 모두 열고 비상 점검 터널까지 개방하는 댐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충북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시에서는 양수가 터진 17주차 임신부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70대 폐렴 환자가 각각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신고 2시간 반 만인 대전과 평택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은 의료진 피로 누적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폐막한 패럴림픽에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이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그들 못지않는 감동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시작된 장애인 핸드볼 리그 선수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MBC 충북이 담아낸 이들의 도전기가 국내 다큐 영화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리그 응원과 함성,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그 한복판에 주인공이 되어 섰습니다. 이들이 밟고 선 무대는 지난해 처음 개막한 전국 장애인 핸드볼 리그. 일반 리그 못지않게 성장한 이들은 비로소 간절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훈련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여느 청년과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일단 부모님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요. 어떤 집 거? 한 채. 나중에 성공해서 부모님한테는 큰 보답을 해야겠다. 이들은 모두 발달장애인. 부모가 차마 먼저 눈을 감을 수도 없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 수일이 몇 살까지 살 거야? 100살이나. 그럼 아빠 150살까지 살아야 되겠네? 그럼 아빠는 어떡하지? 수일아. 이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 창단한 핸드볼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공놀이조차 내 코와. 이들에겐 도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 그만할까? 그만해요. 그만해? 속도는 느려도 분명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빨리 와. 이제 빨리 와. 엄살 안 돼요. 이제부터 그냥 공놀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간이 꼬박 3년. 동작 맞죠? 장애가 끝없이 신체와 정신을 짓누릅니다. 허리색을 어디다 벤치에 그때마다 한계는 타고난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다는 걸 증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발달 장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MBC 충북 다큐멘터리 퍼펙트 슛을 통해 소개됐던 이들의 도전기는 85분 다큐 영화로 다시 제작됐습니다. 서원대와 SK 하이닉스 등이 손잡고 시작한 장애인 핸드볼 프로그램과 전국 리그가 모티브입니다. 장애라는 조금의 다름이 특별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 앞에는 절대 장애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대상에 오른 다큐 영화 퍼펙트 슛은 내년 국내 개봉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1회 충북지사배 전국 장애인 사이클 대회가 오늘 음성 종합운동장 벨로드롬에서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9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핸드사이클과 트라이시클, 텐덤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사이클 경기를 선보입니다. 음성 벨로드롬 경기장은 국내 사이클 경기장 가운데 가장 큰 500m 트랙 경기장으로 도로에서만 실시되는 핸드사이클 대회가 트랙 경기장 안에서 열립니다. 충주 한우 농장에서 가축 전염병인 소 럼피스킨이 발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한우 30마리를 키우는 충주 농장에서 5개월 송아지 1마리가 피부 결절 의심 증상을 보여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올해 5번째 확진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개체를 살처분하고 음성과 괴산, 제천 등 인접 7개 시군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해 오늘 밤 11시까지 이동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행사 우승자에게 현금을 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됐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지역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열린 이벤트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선거구민에게 정해진 시상금 외에 별도로 10만 원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장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개막을 1년 앞두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카운트다운 점등 행사가 열렸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점등하고 제천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엑스포 성공 기원 메시지를 아트 타일로 제작해 행사장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추진하는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내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북을 방문해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이 부총리는 제도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세 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당로와 사직로 등 청주 도심 간선 71개 교차로에서 신호 잔여 시간이 내비게이션에 표시됩니다. 또 버스 위치 정보 업데이트 간격이 현행 10초에서 3초로 단축되고 카카오맵 어플을 통해 시내 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청주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을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천안을 상대로 반등을 노립니다. 충북 청주FC는 내일 저녁 7시와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천안시티FC와 K리그2 31라운드를 갖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